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중수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영상을 좀 찍어볼 거고요. 제가 좀 최근에 이제 저만의 매매 원칙들을 좀 다시 재정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그 원노트에 저의 매매 원칙을 업데이트를 계속 하는데 최근 이렇게 하락장이 좀 있으면서 부족했던 그런 매매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해서 저만의 매매 원칙을 다시 한번 좀 만들었어요. 그 매매법의 이름은 씨앗 매매법이라는 거예요. 씨앗 매매. 이거는 뭐 어디에도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제가 그냥 저만의 느낌을 담아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그 매매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씨앗 매매법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토지가 아주 비옥할 때 씨앗을 뿌려가지고 기다린 다음에 수확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충 아시는 분들은 느낌 오실 텐데 토지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저평가 종목, 그러니까 상승 모멘텀이 있는 그런 저평가 종목을 토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는 행위겠죠.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이제 씨를 뿌리는 것이고, 기다리는 것은 이제 저평가 종목이 이제 시장이 관심을 받아가지고 고평가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 수확하는 것은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뭐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냥 저는 약간 그 씨앗 매매법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 느낌이 가볍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정한 거고, 원칙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목이 이제 바닥에 있을 때 물론 이제 종목은 굉장히 좀 가치가 앞으로 높아질 종목이어야겠죠. 분할로 이제 매수를 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씨앗을 심고 싹이 자라고 나무가 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하잖아요. 씨앗을 심는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게 뭐 하루 이틀 뒤에 싹이 자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씨앗 매매법도 저점에 있을 때 매수를 하고 나서 한참 동안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 싹이 틀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들잖아요.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느냐, 어떤 토지에 그 씨앗을 뿌려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매수 기준에 대해서 제가 뒤에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이제 종목에 뿌리고 나면은 그 종목이 싹이 트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를 수확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수확을 하지 않고 가만히 두게 되면 열매가 너무 이제 많이 익어가지고 썩거나 떨어지게 될 수 있죠. 너무 이제 숙성이 되기 전에 따야 된다는 것이 이제 씨앗 매매법 중에 개념 중에 하나고요. 저평가에 있는 하락을 많이 한 다음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은 싹이 트는 과정이 돼요. 그러니까 양봉 하나를 크게 뽑는 거죠. 근데 양봉을 하나 뽑는다고 해가지고 온갖 풍파, 그러니까 뭐 대외적인 악재라든가 시장이 같이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버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상승을 보통 이제 싹이 트는 과정이고, 2차 상승이 나무로 자라는 과정, 그리고 3차 상승이 열매가 맺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그 바닥에 있을 때 급등을 하고 나서 전 고점에 오게 되면은 적절할 때 이제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그 개념을 적용한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 한번 드리면은 지트리비엔티라고 이제 바이오 임상 3상 안구 건조증 해가지고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종목들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지수가 8월 달에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매수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임상 3상이 이제 곧 시작이 되고 진행이 되는데,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지 않은 종목이라는 것을 제가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좋은 토지인 것을 아는 상태에서 종목에 이제 분할로 매수를 한 거죠. 이게 씨를 뿌린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물론 이제 바로 상승하지 않고 상승을 하다가 또 하락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 뒤에 1차 상승이 일어났어요. 1차 상승이 일어난 것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땅에 있다가 이제 싹을 피우려고 올라온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나무가 되거나 열매를 맺진 않았는데 1차 상승을 하면서 어떤 싹이 튼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좀 부분 매도를 했는데 조금 너무 성급하게 매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내년 9월 달에 임상 3상 결과가 발표가 예정이, 그러니까 기대가 되고 있게, 물론 딜레이가 될 수도 있겠죠. 지금 싹이 자란
과정이고 지금 29,000원에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면은 당연히 이제 3만 원, 3만 5천 원, 4만 원까지 바라보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씨앗 매매법을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이 종목을 가져온 거죠. 여기서 씨앗을 뿌렸고 지금 싹이 텄고 여기서 다행히 풍파에 그 무너지지 않고 잘 버틴 다음에 이제 나무와 열매를 맺는 과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씨앗 매매법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저평가된 종목을 잘 고르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상승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39% 수익률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러니까 RFHIC도 지금 6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그러니까 이 5G 모멘텀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었던 그런 시기가 사실 이렇게 좋은 토지에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이때 만약에 매수를 했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여기서 매도를 했다라면은 적당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RF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게 이거는 매출이 이제 나오지 않았잖아요. 어떤 정말 말 그대로 5G 기대감 때문에만 이렇게 오른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씨앗 매매법에 적용을 하면 아직 열매가 제대로 맺힌 게 아니라 굉장히 설익은 열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KMW처럼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이렇게 쭉 하락을 해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막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는 시점에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되면은 볼 수 있는 수익이 굉장히 적겠죠. 당연히 이 바닥에 있을 때 그러니까 토지에 있을 때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았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씨앗 매매법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뷰웍스 같은 종목들도 제가 이 씨앗 매매법으로 최근에 좀 매수를 한 그런 종목인데 11월 초 정도 해서 이제 매수를 시작을 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영상 쪽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어떤 모멘텀이 있냐면은 그 OLED 쪽 관련해서도 영상 장비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2020년에 OLED가 많이 발주가 될 텐데 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2016년, 2017년까지 해서 이 기업이 한 3배 정도 올랐는데 충분히 그렇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기업으로 판단을 해서 매수를 이게 당연히 지금 저점 그러니까 이게 주가를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이게 2013년도부터 18,000원부터 2017년 그러니까 OLED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진행이 되었을 때 71,000원까지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한 여기 한 2년 정도만 따지더라도 한 2배 정도가 올랐죠. 그래서 저는 그 OLED 모멘텀이 반드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시작을 한 것이고 주봉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봐도 2013년 거의 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없다는 그런 판단과 어떤 OLED 모멘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시작을 한 거고 보시게 되면은 너무 크게 이제 상승하기 전에 다행히 매수를 해가지고 상승을 했다가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죠. 지수가 하락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고점에서 약간 맞고 떨어졌는데 약간 싹이 지금 틀려다가 약간은 좀 실패를 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모멘텀이 사라진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하고 있고 개인적인 목표가는 충분히 4만 원 이상까지는 갈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뷰웍스를 공부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2017년도에 이런 글이 있었더라고요. 뷰웍스 OLED 투자 확대로 신바람이 난다 이러면서 2017년에 이제 대규모 OLED 투자가 되면서 산업용 카메라 장비가 이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죠. 그래서 이게 2017년 날짜 기준으로 레포트인데 그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까지 매출액이 이제 930억에서 이제 1,170억, 1,400억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18년도, 2019년도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많이 증가는 하지 못했죠. 근데 이게 2017년 기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어떤 그런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때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앞으로도 OLED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PER과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당시 목표 주가가 이제 85,000원 그리고 OLED 투자 사이클이 2018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 2017년도는 그 OLED 투자 사이클의 어떤 정점이었고 그 2018년도와 2019년도는 OLED 어떤 수주 절벽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2017년도 1월 달이 피크고 그 이후로는 쭉 빠졌으니까
이 레포트는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오히려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지금 뷰웍스에 대한 레포트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장에 관심이 없고 저평가인 종목들을 분할로 매수를 해서 그러니까 씨앗을 뿌리는 거죠. 제 생각에는 지금 싹이 약간 자라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충분히 기다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다림이 시간이 지나면은 분명히 이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맺히는 그런 과정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 정도로 수익 구간이긴 한데 최소한 50% 이상 수익을 좀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첫 번째 영상은 제 이제 씨앗 매매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도 이게 항상 성공하진 않죠. 이제 토지가, 그러니까 종목이 이제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예상과는 다르게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좀 잘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이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